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김땡땡이라는 성함을 가지신 선생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실명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제가 김땡땡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셸 선생님. 저는 서울 소재의 사립초등학교에서 6학년생을 대상으로 링구아 포럼 주니어 IBT B 토플 리스닝을 가르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 수거, 문법을 알려주고 딕테이션 부분은 mp3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전체 들려주고 두 번째는 빈칸 있는 부분을 반복해서 들려줘서 쓰게 하고 마지막에는 들으면서 놓친 부분이나 못 쓴 부분을 다시 쓰게 합니다. 그런데 좀 듣기만 하니까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수업을 재미있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선생님께 여쭈어 봅니다. 지문과 관련되어 유튜브 동영상 2-3분 정도 보여주며 배경 지식 또는 프레딕트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몇 번 해보았는데요. 이것보다 좀 나은 지도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이메일을 6월 19일에 받았는데 이 답장을 하기까지 좀 생각이 많았는데요. 왜 그랬냐 하면 이 학부모님들이야 좀 정보가 없어서 저한테 어떤 제가 학부모님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여쭤보시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니면 알려줄 수 없겠다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해주실 때는 좀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이미 되게 잘하고 계신데 본인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 느낌에서 조금 더 발전하려는 그런 마음은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지금 잘하고 있는 거를 그냥 계속 잘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선생님께서도 서울 소재의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실 정도라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인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에 제가 과연 뭘 더 선생님께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커스를 둔 것이 왜 이미 잘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고민을 하실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 고민은 듣기라는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영역은 이 선생님이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듣기 음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의 귀로 들려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귀가 뚫려야만 듣기를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듣기에 있어서는 선생님의 역할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듣기를 1시간 동안 할 거냐 30분 듣기하고 30분 설명을 들을 거냐 라는 이런 기로에 섰을 때 차라리 듣는 걸 1시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서 귀를 뚫는 방법 외에 선생님으로서 해야 되는 건 뭘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이 필요 없이 내 귀로 들어야 되는 건데 굳이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선생님이 필요할까? 그 답이 항상 질문자의 사연 안에 있어요. 자신이 어떤 고민을 이렇게 글로 써봤을 때 그 글을 한 3번 정도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 답이 있거든요. 자,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을 쓰셨을 때 첫 번째는 전체 들려주고 두 번째는 빈칸 있는 부분을 반복해서 들려줘서 쓰게 하고 마지막에는 들으면서 놓친 부분이나 못 쓴 부분을 다시 쓰게 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 세 번째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역할에는요 본인이 듣고 그리고 판단해서 맞은 문제를 제외한 맞지 못한 문제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데에서 틀리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가끔 선생님들도 들을 때 실수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뭐냐면 잘 안 들리는 구간인 거죠. 잘 안 들리는 구간 1 그리고 동음 2어가 있는 구간일 겁니다. 같은 소리가 나지만 아주 다른 뜻을 가진 거예요. 예를 들면 mine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이들은 본인들이 익숙한 나의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mine이 광물을 캐다 라는 뜻을 알고 있는 학생은
이걸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캐치를 이미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캐치한 부분, 아이들이 못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조금 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유수영 강사님의 토익 강의를 보면서 느꼈는데, 토익 듣기를 할 때 이 단어만 캐치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되게 확신에 찬 말투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듣기를 탁 틀어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단어만 들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요런 게 듣기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재미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 영어가,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이 꼭 재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좀 많은 분들이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그렇고요, 학부모님도 그렇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본인이 뭐 꼭 재밌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어가 꼭 재밌는 과목은 아니에요. 제가 재미있는 사람이지 영어가 재미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 아닌데 재미있으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조금 더 쌓여진다던가. 그래서 어차피 선생님의 역할은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요, 특히 사립초라고 하니까 제가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 이미 학원이나 뭐 혹은 외국의 경험이 있어서 선생님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귀를 눌러주는 방법은 두 번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겁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건 뭐냐면, 이거 내 생각지도 못한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정말 되네? 라고 느꼈을 때 거기에 재미를 느끼는 거지, 선생님께서 그냥 웃긴 얘기하고 재밌게 수업하고 조금 더 아이들을 신나게 하고 이러기에는 이 듣기라는 과목이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지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거를 잊지 마시고 저의 의견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